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신림역지점 이익재대리입니다. 금일의 중국 출발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시작한 중국 증시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21.2포인트 내린 2997.60에 거래 중이며 상해 A지수는 21.82포인트 내린 3137에 거래 중입니다. 상해 180지수는 32.05포인트 내린 6986.37로 거래 중이며 상해 380지수는 55.07포인트 내린 5320.59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그럼 홍콩 증권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종합지수는 16.37포인트 오른 2700포인트로 거래 중이며 홍콩 H지수는 8.8포인트 내린 8919.85로 거래 중입니다. 전일 상하이 종합증시는 당국의 유동성 지원체계 3000선을 돌파하여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증권금융공사가 증권사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당국은 증시자금 대출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며 그 금리를 낮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가 8천억 452억 위안으로 작년 최고치였던 2조 2천억 위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국 증시 관계자는 중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량 부족으로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동성 증가 조치를 통하여 중국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높여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증시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최대 수혜를 받고 있다고 평가되는 증권주는 전일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업종 평균 9% 넘게 급등하여 증시를 견인하였습니다. 밤사이 유럽 증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변수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 관련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영국은 0.08%, 독일은 0.02%, 프랑스는 0.78%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숨고르기 장이 계속되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주요 증시는 거래량 감소 속에 통신 관련주의 강세로 소폭 상승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굿프라이데이 휴일을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통신 및 헬스케어 일부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샤오찬 총재는 중국 경제에서 기업 부채의 비중이 너무 높다면서 주식시장을 더 탄탄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중국 증권당국이 신용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과 맞아떨어지면서 강한 상승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샤오찬 총재는 GDP 대비 대출과 부채, 특히 기업 대출과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며 차입 비율이 높은 경제는 거시경제 리스크에 직면하기 쉽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중국의 비금융권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60%를 넘어서며 유럽과 일본의 110%를 크게 웃돌게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높은 저축률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간 자산, 성숙하지 못한 증권시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샤오찬 총재는 중국은 증권시장은 역사가 짧아 기업 부채 비중이 높다면서 향후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및 국민들의 저축자산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중국의 증시 폭락 사태 당시 중국이 미 연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7월 중국 상하이 지수는 8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8.48% 하락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당시 중국인민은행 미 주대표부의 수석이 연준 국제금융부 직원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지난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미국의 대처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에 연준은 블랙먼데이 당시 연준의 시장 안정화 정책 및 경기 침체 방어 전략을 답변하였는데 이는 연준의 보고서와 성명문, 의사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중국 당국이 당시 금융시장 불안 심화에 크게 놀란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출발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